저희 회사는 PCA라는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콘텐츠를 책임지고 있고요. 이름은 이형철입니다. 뭐 타겟베스도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고, 네스클라우드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네스클라우드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스클라우드라는 제품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당연히 영어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영어를 포함해가지고 그 7개국어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개국어로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에서 ADB라고 해서 그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뭐라 그럴까요? 후진국의 저희 기부 업체, 기부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희 나라에는 지금 저희 소개드린 팜플렛에도 나와 있겠지만 전남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교육청 거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전남도교육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그냥 시도교육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남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들어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산하에 영재교육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 전라남도 지역의 영재교육원에서 지금 사용하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외국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보급을 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습 환경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나 그런 데는 그 학습 환경 자체가 저희 아까 그 동영상 보셨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기가 뭐 탭이라든지 노트북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그런 학습 환경이 구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반 학원에서도 그런 환경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사용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환경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만 이 제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제품을 드린다 그러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청남예술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알기는 원장님께서 여러 과학에 직접 특강을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고 그만큼 이게 만만한 제품이 아니고 그렇지만 한번 이거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맛을 들여놓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아주 폭발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품에 들어가가지고 구두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시스템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네, 바로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네스클라우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1800개의 초중고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입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하고 용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쭉 사전식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더니 초3부터 고3까지가 대략 몇 개가 나오냐면 1800개가 나옵니다. 이 1800개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배우는 단계가 조금 다르다든지 조금 더 심화를 하느냐 덜 하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1800개는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800개를 가지고 사전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 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게끔 구현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 1800개의 개념을 모두 이해합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5개의 용어는 뭐냐? 이 1800개의 사전을 한꺼번에 받아먹을 수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에 거의 손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1800개의 사전을 던져줄 수 있지만 받아먹을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수학 사전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들 예전에 공부하실 때 영어 사전 처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사전 딱 구입을 하시잖아요. 구입하시면 영어 사전 이해를 훑어는 보시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꺼번에 이해하려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 단어 외우려고 이제 배고도 자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뭐 끼고도 다니고 배고도 자고 막 별별 짓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사전 외우는 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도 영어사전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다 본다는 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공부 좀 하는 그 친구들은 뭐 대학 들어가가지고 뭐 보캐블러리 22,000도 보고 뭐 별의별 곡을 다 써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본 이 1800개에 대한 수학 사전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800개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한꺼번에 받아먹을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학생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좀 쉽게 받아먹을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게 이번에 말씀드리는 그 컨셉맵이라는 저희 제품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1800개를 쪼갰습니다. 1800개를 한꺼번에 학습을 하기 힘드니까 5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5개의 개념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역을 5개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 영역별 학습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5개로 나누거든요. 제일 처음에 수화 연산, 두 번째 문자와 식, 세 번째 함수, 네 번째 기하, 다섯 번째 뭐죠? 뭘까요? 예, 확률과 통계.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 보통 5개로 다 나누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때 그 뭐 경시 대비하고 할 때도 보통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4개로 나누든지 5개로 나누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1800개라고 하는 큰 하나의 어떤 나무라고 할까요? 나무를 우리가 이거를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나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5개의 큰 가지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5개의 큰 가지가 저희가 영역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5개의 큰 가지에는 여러 개의 잎이 달려 있어요. 그 이파리가 어느 가지에는 좀 많이 달려 있고 어느 가지에는 좀 작게 달려 있겠지만 그 나무를 구성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게 일단 수학 사전이라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5개의 하나의 나무를 구성한 5개의 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들었더니 묘하게 그게 저희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닌데 52개의 가지가 만들어졌거든요. 52개가 저희 생각해보면 1년이 거의 52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개씩 공부한다고 하면 딱 1년짜리가 거의 그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묘하게 52개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수학 사전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수학 사전을 학습하기 위한 컨셉 맵이라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맵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수학 사전을 이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어디 가서 수학 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수학 사전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는데 그런 단순한 사전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움직이는 사전이에요. 입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이 그냥 단순하게 그 열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 1800개가 화살표를 가지고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수학 사전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컨셉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소리가 조금 길었는데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그 수학 사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목을 붙인 게 플립러닝용 수학 사전이라고 했어요. 플립러닝이 여기 거꾸로 학습이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 그래서 수학 사전 이거 하나만 가지면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라면 이것만 가지고도 초등부터 고등까지 자기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8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800개가 여기 다 들어갔어요. 가나다 순으로 검색도 가능하고요. 단원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4라고 되어 있는데 초3부터 지금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과정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검색 용어를 쳐볼게요. 어머니들 예전에 배우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해 공식. 어디서 배웠을까요? 지금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거든요. 중학교 3학년에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근해 공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구름이 움직이죠. 구름의 가운데 근해 공식이라는 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검색한 지금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근해 공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근해 공식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잘 모를 때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근해 공식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요. 이 옆에 누르게 되면 근해 공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동영상을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그야말로 이제 단순한 사전, 그냥 그 스크립트로 된 사전에다가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크립트로 된 사전에다가 그 동영상이 붙어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 자체로도 하나의 제품 충분한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체적인 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가 근해 공식인데 잘 보시면 나가는 화살표가 있고요.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면 근해 공식이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나가는 화살표의 다음 단계를 공부를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아무나 처리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계수를 공부를 하면 되면요. 근해 계수를 공부하고 나면 판별식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가 근해 공식이 이해가 됐을 때 그 다음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는 지도를 다 만들어 놨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근해 공식을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거꾸로 돌아가는 걸 학생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해 공식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해 공식을 이해를 못했을 때 그럼 내가 뭘 쫓아가야 되느냐? 들어오는 공식, 들어오는 화살표.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근해 공식에서 이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또 2차 방정식이 이해가 안 됐으면 2차 방정식으로 들어오는 화살표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보면 방정식. 그러니까 후행학습도 가능하고 선행학습도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800개를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수학 사전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저희가 보여드리는 어떤 그 제품이 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학생들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먹고 나서 자기가 학습했던 건 여기 북마크에다 마킹을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요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수학 사전이 처음 만들어둔 이 제품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1800개의 사전을, 1800개의 용어를 받아먹을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5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5개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저에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이런 영역별 학습에 대해서 예전에 또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치동에 가면 그 아주 잘 나가는 6학년 애들을 데리고 아주 잘 나간다는 얘기는 중학 6학년 애들이 중3 과정까지 공부가 다 된 애들을 데리고 이 영역별로 이 마인드맵 그리는 걸 했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중에서 중3 과정까지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나갈 수는 있겠지만 받아먹을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습을 할 수, 이러한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들도 많이 하시고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지만 이걸 가지고 받아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시 더 쪼갰습니다. 더 쪼개가지고 나무 하나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가지 하나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만 그 가지를 구성하는 이파리 하나하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파리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이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이걸 쫓아가기만 하면 이 하나의 나무가 만들어지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수학 사전이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수학 사전을 학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컨셉 맵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영역이거든요. 수화연산, 문자와식, 규칙성과 함수, 기하라고도 하죠. 도형과 측정,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거를 지금 차례대로 하는데 보시게 되면 수화연산에는 14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식에는 지금 9개가 있고요. 조금 편차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52개를 다 맞추고 나면 고등 3학년 과정까지는 다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고등 과정을 한꺼번에 가기는 너무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또 조금 나눠놨어요.
중학교 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고등과정까지 학습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지금 수행 레벨이 어드밴스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직이라는 레벨이 있거든요. 베이직이라는 레벨이 들어가게 되면 중등과정까지를 한번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되는 양을 좀 줄여놨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완성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고등과정까지를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어드밴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원장님께서는 요번에 이제 어드밴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요번 방학 기간에 베이직을 가지고 중상과정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 52개를 학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2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2개 중에 이 앞에 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 개념입니다. 4학년 개념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은 역시 고민하지 않고요. 이 주어진 걸 가지고 학습을 하라는 걸 가지고 클릭만 하게 되면 자기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활용되는 예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예시는 어려운 예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쉽게 이런 문제가 이런 개념이 어떻게 사용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풀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장님은, 제 조원장님은 이 부분 가지고 학생들한테 문제풀이까지 조금 더 심화 있게 시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원장님들이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계가 조금 달라지는데,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을 같이 문제풀이까지 어느 부분까지 넣으셔가지고 방학 동안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파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같은 방식. 10만, 100만, 1000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또 그게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받아먹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이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따놨고요. 그리고 이 베이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이쪽에 어드밴스라고 해요.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어드밴스를 학습하고 싶으면 자기주도적으로 집에 가서 얼마든지 학생이 적을 수 있게끔 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이 베이직으로 일단 먼저 학습을 하고 어드밴스를 해보자 하는 거고요. 뒤에 부분을 가볼게요. 앞쪽 부분은 소아연산 앞쪽 부분은 다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한 개의 이 파리를 수업하는 건 보통 45분 정도의 그 시간을 설계를 했는데, 지금 여기 어머니들 아이들 지금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1학년들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후행학습이 될 거예요. 후행학습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될 거고요. 중학교 1학년이시면 딱 이 정도에서 걸리거든요. 점수. 여기 왼쪽 부분이 초등과정, 여기가 중등과정. 중등과정에서 이쪽에 넘어가면 중학교 2학년 과정, 그 다음에 제곱이라고 해서 중3과정이 들어가고요. 집합명자가 이제 들어있는데 이게 고1 과정이 어느 정도 살짝 들어있습니다. 근데 고1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집합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다가 교과과정 개편되면서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집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 집합을 가지고 어렵게 학습하자는 게 아니라 집합에 대한 용어 정도만 지금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게 되면 집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화연산 부분은 아무래도 앞쪽 부분이 초등이고 뒤쪽 부분은 중고등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문자화식은 초등에서는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없는데 식세문 정도. 그 다음에 미지수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네모세모를 가지고 하고 중등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XY가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이제 중등 과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식이 나오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거의 중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열 부분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고등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문자식 내용 자체가 앞쪽은 초등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중등이 중심이 좀 되어 있다가 중등의 부분식까지 나오거든요. 거듭 제곱 부분도 이제 일부분 다루긴 하고요. 뒷부분은 이제 고등 과정입니다. 해가지고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규칙성과 함수 이쪽 부분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쪽은 초등이 거의 없고요. 뒤쪽은 다 고등 과정이고, 대신에 그 도형가치도 해가지고 기하는 앞쪽 부분이 초등 과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냐면 어미들 그 초등 과정 교과 구성 자체가 수화 연산 부분하고 기하 부분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형 일계라든지 이 부분은 다 초등이고요.
뒤쪽 부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등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형 부분에서 뒤쪽은 뭐 이제 중고등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14개, 23개, 31개, 46개, 52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딱 365일에 52주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장님은 이걸 가지고 한 주에 한 개씩 하는 것보다 한 주에 2개씩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 주에 2개씩 하면 딱 6개월 코스거든요. 어머니들 지금 우리 아이들 2학기 때부터 이제 자율학습에 들어가가지고 마침 시험이 또 없어요. 시험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2학년 넘어가기 전에 중등 과정에 대한 것들이 한번 맛보기를 쭉 다 하고 넘어가게 되면 겨울방학 때부터 2학년 과정 이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속도가 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도 이걸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속도가 날지까지는 상상을 아직까지 못하겠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효과가 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 학생들은 아마 중등 과정이나 앞으로 고등 과정에서 수학 가지고 고민을 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전에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보면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낱개를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제목부터 한번 훑어보고 나서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수학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이걸 보여드렸더니 저희가 이제 지금 학부모 설명회를 타 지역에서 좀 다니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 세대에서도 우리 세대에서도 이런 걸 알았다면 나도 수학 후기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수학을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우리 때는 왜 이런 게 없었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제품 자체가 비슷한 것들은 많습니다. 영역별 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제시를 했던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었고 한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학생들이 받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을 표현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 제품이 최초라고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중학교 과정,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학에 대해서 더 부담 없이 좀 더 편하게 학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수학 사전하고 컨셉 맵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 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수학 사전이라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그 수학 사전을 학습하기 위한 컨셉 맵이라고 하는 것도 쉽고 단계적으로만 차례차례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수업 구성은 원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저희 원장님은 저희 너무 잘 쓰실 거라고 저희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저희 원장님하고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드는 어떤 목적하고 아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전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거 다시 좀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